코끝이 약간 들리는 것 같고 땡기고 옥신옥신거리고 뭔가 이상 증상이 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정말 수술한 입장에서 피하고 싶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도 실리콘 보형물을 썼을 때 걱정이 되는 구축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축코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리콘 보형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바깥을 얇게 감싸는 피막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피막 같은 경우는 이런 실리콘을 외부 공간으로부터 구분을 해주게 되고 보형물이 막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이제 보호막 역할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이런 피막 자체가 구축 현상이 일어나면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 실리콘이 압박을 받으면서 보통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코가 들린다든지 한쪽으로 휜다든지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구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축코에서 말씀드렸던 이 실리콘 피막 같은 경우 실제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에 구축이 없었던 환자분의 코 재수술 시 제거했던 실리콘의 모양과 그 바깥쪽에 있는 피막의 모습입니다. 이 피막 전체를 제거해서 보시면 굉장히 얇고 투명해요. 실제로 이제 만져보면 화장지 티슈 정도 이제 두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피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코 수술할 때 들어가는 실리콘뿐만 아니라 여자분들 이제 가슴 보형물 수술하면 가슴 확대 수술도 하잖아요. 그때도 이런 피막들은 무조건 생깁니다. 그에 반해서 구축코가 있으신 분들 코에서 실제로 이렇게 실리콘을 제거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런 피막들이 굉장히 뭔가 두꺼워져 있다는 느낌, 불투명하고 하얗고 만져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질긴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피막이 두꺼워져 생기는 구축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축코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가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보시는 부분은 이제 구축코 때문에 재수술해서 교정하셨던 분인데, 수술 전 사진을 보면 뭔가 이제 들창코라고 얘기하죠. 이제 실리콘 있는 부위가 점차 이렇게 들리기 시작을 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공간 자체가 좁아지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튀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이런 압력을 못 이겨서 실리콘이 콧구멍 바깥쪽이나 아니면 콧등, 코끝이 뚫고 나오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축코의 치료 방법은 결국에는 수술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면역 조절제라 그래서 천식약으로 먹는 약을 이제 구형구축 예방제라 그래서 먹기도 하지만, 그 약 자체가 구축코를 치료하거나 구축 현상이 풀어지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실리콘을 제거를 해주고, 실리콘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피막들을 모두 제거를 해준 다음에 딸려 올라가 있던 코끝의 연골이나 아니면 피부 등을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서 재건하는 것이 결국에는 구축코의 이제 재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축코의 원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밝혀져 있지만은, 이 피막이 생성되는 시기에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과다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생성, 우리가 이제 흉터 같은 경우도 보면 흉터가 예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켈로이드라 그래서 막 부풀어 오듯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비우성 반응처럼 두꺼워져서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안에 피막이 형성되는 시기에 얇게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예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코 같은 경우는 발생률 자체가 약 한 1% 이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기면은 어쨌든 재수술이 무조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생겼을 때 치료를 하기보다는 수술할 때 예방을 하게 되는데, 수술할 때는 이런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멸균된 소독된 환경에서 하기도 하지만, 실리콘 보형물을 넣을 때 이런 우리가 베타딘 용액이라고 부르는 소독약에도 오랫동안 담궈놨다가 사용한다든지, 수술이 끝나기 전에는 보형물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코 안쪽에 항생제가 섞인 물이나 베타딘 물 같은 걸 이제 소독액으로 여러 번 세척을 해서 최대한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부목대 이런 걸 하시잖아요. 이런 부목대를 잘 안 하게 되면 안쪽에 핏물이 고이면서 이런 핏물 때문이라도 구형구축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구축코가 안 생기게 하려고 수술할 때부터 대비를 많이 하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환자분께도 한 달 동안에는 코를 막 움직인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치료 내용들, 부목을 한 일주일 정도 유지를 하고 코를 심하게 풀지 않고 피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구축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재수술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돼야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축코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코가 많은 변형을 일으킨 경우, 이렇게 구축이 발생되면 결국엔 연골이 이렇게 들려간 상태로 굳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풀어준다 그래도 잘 안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안에 내용물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난 후에 모양을 만드는 2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는 구축이 실제 염증과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코끝에 실리콘이 이미 뚫고 나오고 콧등에는 물집, 수포들이 잡히면서 안에 실제로 감염이 있고 실리콘이 있을 경우는 절대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안에 있는 이물질,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사용되었던 뭐 기증늑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 연골 같은 경우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깨끗하게 환경이 돼서 안쪽이 다 아문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에서 2차적인 재건이 필요할 수 있어서 구축코라 그래서 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진행된 시기라든지 아니면 동반되어 있는 여러 감염이나 염증의 상태를 봐서 2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구축코의 원인, 증상, 또 발생하는 이유, 또 재건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고요. 구축코 부작용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수술하고 나서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때로는 5년, 6년이 지난 다음에 코끝이 약간 들리는 것 같고 땡기고 욱신욱신거리고 뭔가 이상 증상이 있다 그러면 재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 괜찮겠지 하면서 더 진행이 되면은 그때는 한 번의 재수술로 이제 재건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수술하고 나서 코의 이상 증상, 특히 무보형물이 아니라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항상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수술 초기 1달에서 6달 정도 이 피막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특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